안녕하세요. 포인트 아비뉴 헤드 오브 디베이트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비판적 사고력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5-point method는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ext slide. 첫 번째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PPT에 보시다시피 ability to analyze, question, and challenge existing opinions and norms.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의견들 또는 사회 기준들에 대해서 단순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옳은지, 최선의 선택인지, 최선의 방안인지, 해결책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Right, next slide. 비판적 사고력은 또한 ability to provide new approaches and solutions to old problems. 즉, 아주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데니 선생님이나 마일스 선생님 통해서 아마 많은 세미나를 참여하셨을 텐데요. 그럼 토론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비판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ext slide. 5-point method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토론 주장 구상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problem, 즉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 온난화가 될 수도 있고, 성평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내에 어떤 bullying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토론 주제도 있지만 토론 주제를 떠나서 시사적으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자녀들과 또는 꼭 자녀일 필요도 없겠죠. 그죠? 학부모님끼리 또 서로 상의하실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하나의 생각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problem으로 돌아가자면 problem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research인데요. research라고 하면 자료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현안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5W, 1H. 그래서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까라고 첫 단계에서는 단지 정보를 좀 수집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토론하는 친구들 지도할 때도 일단 의견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주장을 내세우기도 전에 너희가 아는 거는 뭐니?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들 또는 너희가 신문에서 본 것들 또는 관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작업을 꼭 거쳐요. 그냥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부터 파악하기, 분석하기가 이제 problem 첫 번째 단계입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 문제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보다 더 내 의견을 조금 더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cause, 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슈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 그리고 과연 이 문제와 관련된 인물 또는 사회적 현상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원인이 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리서치는 자료조사였다면 investigate은 정말 내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탐정이 된 것처럼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Alright, next slide. 세 번째는 goal, 목표인데요. 앞서 1, 2단계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모든 원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그 많은 원인들 중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 단어로 strategize,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문제 파악, 자료 조사, 원인 파악, 모든 어떤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을 정리하는 단계를 걷게 됩니다. Alright, next slide. 네 번째는 solution인데요. 해결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육하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W, 1H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문제들 그리고 설정한 목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can be done and how?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3번은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춘 사회에 살고 싶다.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소비자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 또는 어떤 기관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든지 목표 설정을 했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목표 설정을 이룰 수 있는 계획, 정책 제안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 제안 또는 해결책이란 단어가 다소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냥 아이들과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재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포스터를 통해서 조금 보다 더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기타 등등의 아주 작지만 중요한 어떤 해결책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데도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Alright, next slide. 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5포인트 중에 다섯 번째는 impact, 결과 또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럼 내가 설정한 목표, 거기에 맞춰서 만든 계획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어떤 변화들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비교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는 우리 계획이 얼마나 잘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계획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했을 때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사실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1, 2번은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신문이라든지 대중매체를 좀 아이들과 같이 자료도 찾아보시고 한번 논의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면 3번, 4번, 5번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기만의 해결책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장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요. So we got a quick question, which is what level of topic should we choose for younger kids? 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리적인 주장하기, 문제 분석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능력, 역량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의 어떤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했을 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토의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더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가 사생활, 개인정보,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럼 조금 더 쉽게 그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아마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활용하는 어떤 도구들이 조금씩 이제 접근을 시작할 텐데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좀 아이들의 흥미 그리고 더불어 관찰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한테
토론을 가르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운 주제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5스텝 메소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다 더 쉬운 어떤 대화를 끌어내고 나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주제들, 예를 들어 저희 그 elementary 프로그램에서 debate junio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정말 동물원 폐지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동물원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고 충분히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사회적 현안에서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접근 가능한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이 초등학교 때 읽어야 할 주제들은 어떤 종류? 중학생 때 보면 좋은 주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제들을 정해놓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최대한 다양하게 폭넓게 보고 갈수록 자기의 관심사에 맞춰서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등등 다양하게 폭넓게 노출이 되어야 중학교가 됐을 때 좀 추려볼 수 있고, 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추려서 자기의 대학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장래 희망과 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폭넓게 일단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하는 게 좀 정답일 것 같고요. 반드시 읽어야 할 주제들은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토론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면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학년일수록 관찰력, 내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교과서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신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관심사에 맞춰서 주제를 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해진 주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학생 때부터는 신문 읽는 습관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간단한 어린이들을 위한 신문, 이런 기사는 읽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는 신문 읽는 습관. 왜냐면 신문을 사실 아이들이 종이 신문을 만져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인터넷으로 볼 텐데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도 사실 워낙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류 매체의 일면 기사 하루에 한 개씩 읽는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그 주간 동안 일어났던 주요 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방금 알려드린 5가지 질문법에 맞춰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된 독서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대로 된이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캐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대로 된 독서법이라면 두 개의 어떤 의견 또는 접근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많이 읽고 빨리 읽어서 최대한 정보를 흡수하는 독서법이 맞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고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기억에 남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사실 목적에 따라서 읽는 법이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어떤 정보 습득의 목적이라면 일단은 빨리 많이 읽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을 치를 때도 이 긴 어떤 문단을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 습관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저자가 하고자 했던 말, 의도, 사용한 근거 자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떤 창의력 또는 내가 스스로 어떤 문학이나 어떤 책이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표현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속독, 다독보다는 정독이 더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하나의 독서법. 기본적으로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모든 책, 그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모든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5문장으로 자기 생각 정리하기 하는 습관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3가지 질문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질문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now that we answered the questions, the next slide to wrap up the 5-point method. 네, 5가지 질문법은 문제 분석부터 해결책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5가지 키워드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책을 세워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집에만 있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있지만 아이가 보다 더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실제로 제가 학부모님들 면담할 때 그럼 집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뭐 집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토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건 습관인 것 같아요. 생각의 근육을 꾸준히 키워줄 필요가 있고, 저학년은 뭐 관찰력,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그러니까 문제 분석, 원인, 목표, 해결책, 결과, 이 5가지는 사실 그냥 논리적인 사고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5가지 단계를 한번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의견을 좀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뭘까? 그럼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지? 원인은 뭐지? 그럼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해결책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충분히 뭐 토론을 꼭 하시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토론 캠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웨비나를 한 번 더 찍었어요. 그래서 하단에 설명 들어가 보시면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디베이트 캠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등록하실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더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을 학기 때 또는 내년에 토론을 선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여름 캠프부터 토론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나아가서 토론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른 친구들과 의견도 공유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토론 캠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